의정부시는 지난해 있었던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의정부시가 항소함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또 한 번 법리 다툼이 벌어질 텐데요. 안병영 의정부시장이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의정부 빼뻘과 하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도 제한을 받아 최대 8m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약 3층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접경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빈집으로 호텔이나 카페 등의 생활 편의시설을 만들면 경기도와 시군에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의정부 빼뻘과 하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 제한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빼뻘 54,073제곱미터, 하촌 88,745제곱미터에 대해 최근 육군 73사단과 고도 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곳은 지금까지 4.5에서 8m로 고도가 제한돼 있어 그 이상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군부대 동의 없이도 16m, 약 3층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설치된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 CCTV의 촬영 동의율은 67%로 대다수의 환자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가 72%로 가장 높게 나왔고 정형외과와 치과가 6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병원급 민간 의료기관 10곳을 선정해 수술실 CCTV 설치비 3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의정부시 곳간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인데요. 의정부시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전 사업자들에게 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했는데 최근에 의정부시장이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이지훈 기자, 안병영 의정부시장이 했던 얘기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병영 의정부시장이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항소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만에 하나 인심에서 그 주라는 것이 정신이라면 주긴 주지만 다 못 준다라고 2심에서는 버텨보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안 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니까 주긴 주더라도 다는 못 준다 이런 뜻인데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아예 한 푼도 못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돈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해지시 지급금인데요. 의정부시와 전 의정부 경전철 사업자는 지난 2006년 경전철 운영에 관한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협약 내용을 보면 협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주무관청인 의정부시가 사업자에게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자는 파산으로 인해 협약이 중도 해지됐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투자금 중 일부인 2천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의정부시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사업자가 파산하면서 협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해지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한 건데요. 당시 안병용 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 시는 정상적인 협약상의 해지가 아닌 파산법에 의한 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시 지급금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네, 안 시장은 이렇게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의정부 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의정부시가 주식회사 의정부 경전철 측에 청구액 모두인 1,153억 원과 연 12에서 15%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총 1,200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 판결이 있고 나서 하루 뒤 의정부시는 사업자에게 이 돈을 지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 판결 전까지만 해도 이 해지시 지급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가 판결 이후에 이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네, 안병용 시장의 말에서 그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안 시장은 해지시 지급금을 주긴 주더라도 다 줄 수는 없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만에 하나 1심에서 해지시 지급금을 주라는 것이 정신이라면이라는 전제를 깔아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1심 판결에 의정부시가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에 의견서를 낼 예정입니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 1심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의정부시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정부시는 1심 판결에 따라 1,200억 원가량을 이미 전 사업자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돈은 다시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는 다시 1,000억 원가량의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전 사업자는 의정부시에게 투자금 중 일부인 2,000억 원가량을 돌려달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의정부시가 이 소송에서 맞아 진다면 시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일 텐데요. 이럴 경우 총 2,000억 원가량의 재정 손실이 예상됩니다. 네, 의정부시의 올 한 해 예산이 1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2천억 원이라면 적지 않은 돈일 텐데요. 의정부시의 재정 괜찮겠습니까? 네, 의정부시는 이미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을 운영하는 새로운 민간 사업자로부터 2천억 원을 이미 확보해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금액이 금액인지라 재정 운용에 걱정이 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걱정만큼 시 재정이 크게 흔들릴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시죠. 지금까지 이지훈 기자였습니다. 경기도가 접경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연천이나 동두천 등 7개 접경 지역 시군에 소재한 마을이며 관련 사업에 총 3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빈집을 활용해 호텔이나 카페 등의 생활 편의 시설을 만들 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도는 오는 23일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다음 달 말쯤 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사업 마을을 선정할 때 취약계층이나 고령자 비율이 높거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남북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한반도에 평화의 길을 내기 위한 평화 협력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관광 재개와 개풍 양묘장 조성 사업 등 다양한 대북 교류 사업들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평화협력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굴하지 않고 경기도만의 색깔이 담긴 평화협력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 관계를 둘러싼 이견이 쉽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는 남북 평화협력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는 다른 지방 정부는 물론 중앙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여러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굵직한 사업들 중 첫 번째로 꼽은 건 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 단체와 함께 개성관광 사전 신청, 경기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북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개풍양묘장 조성 사업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만큼 인도적 지원 사업을 넘어 개발협력 성격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농촌개발 시범 사업에 대한 대북 면제도 추진해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 평화적 활용과 남북 공동 평화공원 조성 등의 계획도 알렸습니다.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창조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구상하고 계획하여 추진하는 경기도만의 평화협력 정책은 2002년도에도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외 정세에 발이 묶인 중앙 정부 대신
대북 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경기도의 노력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이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기슈 TV 최창순입니다. 양주시가 올해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재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양주시 입장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의미를 찾자면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 양주시 무형문화재의 재탄생의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듯 생명이 있듯 똑같이 우리 문화 속에서 잉태되고 또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쳐서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장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 노년기를 대비할 때가 됐는데 이때 아주 무형유산 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재탄생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는 국가무형문화재 2개와 하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3개, 또 양주시 지정문화재 1개가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 별산대 놀이와 또 양주 소놀이굿, 경기도 무형문화재로서는 양주 상해와 해다지, 또 양주 농화, 나전 칠기장이 있으며 또 양주시 무형문화재로서는 양주 들로레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으로는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우리 우호적인 체계 하에 지역 무형유산 보호에 이바지함이 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산원에서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저희 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기록을 데이터베이스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책자를 발간하며 또 각종 학술 행사라든지 교원 연수 또 지역 축제와 연계된 기획 공연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선조들의 삶을 볼 수 있고 또 살아 숨쉬는 진행형인 역사라고 봅니다. 양주시의 무형문화유산 정말 오늘 선정된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양주시에 오시면 각종 공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꼭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저희 양주시청 문화감각과로 연락 주셔가지고 상세히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양주시로 오십시오. 다음 소식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일시 납부한 연 세액의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1월 연납 자동차세로 기존에 연납해오던 차량과 지난해 미리 신규 신청한 차량 등 3만 5천여 건의 자동차세 62억여 원을 부과 고지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연납 고지서를 받아 양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금융기관,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엔 오전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은 2도로 예상됩니다. 맑은 가운데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출하실 때 체온 보호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영하 10도 가까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이번 주 추위는 토요일부터 차츰 누그러들면서 다음 주 초에는 비교적 무난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일요일 전까지는 비나 눈 소식이 없어서 꾸준히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